네, 안녕하십니까. IT 지식방송 토크 IT 제마크 GPT 고성입니다. 오늘 이제 IT 프리뷰 시간에서는요. 오늘 이제 오픈소스 기반의 빅데이터 전문기업, 글로벌 전문기업 두 군데, 클라우데라와 호트웍스 두 군데 한국 지사의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요. 클라우데라 코리아의 윤명호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클라우데라 코리아에서 기술 담당을 하고 있는 윤명호라고 합니다. 윤 이사님은 클라우데라 코리아 사본 일본이시라면서요. 예.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클라우드 코리아의 좀 창업자를 모시고 있는 거네요, 지금. 그죠?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지금 얼마 됐죠? 한국 지사 만든 지? 지사가 만들어진 거는 2004년 12월에 법인 등록이 됐고요. 네. 제가 15년 2월에 네. 했고 지사장님이 5월에 조인하시면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분야에서는 최초로 만들어진 회사지 않습니까? 만들어진 회사 국내 지사님 아까 늦게 만들어졌네요. 좀 네, 생각보다.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2016년도 하둡 시장이 보니까 기사 보니까 8조 8천억 정도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계속 성장 8조 8천억. 네, 그 정도. 계속 성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국내 시장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국내 시장도 많은 관심을 보이시고 계시고요. 네네. 실제로 이제 저희 쪽 솔루션도 나가고 있고 경쟁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관심도 많고 실제 실적까지 따라오는 그런 시장이 이제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저번에 기사 보니까 클라우데라도 이제 본사에서 이제 상장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소문으로 받아주십시오. 상장되면 뭐 아무래도 사본 일본이니까 혜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자, 일단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요새 이제 오픈소스이지 않습니까? 네. 오픈소스가 지금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큰 기업들도 큰 글로벌 기업들도 오픈소스 많이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국내에서 이제 오픈소스에 대한 뭐 어떤 수용 자세라든지 관점 같은 게 되게 좀 좋아졌을 것 같은데 실제 필드에서 그걸 느끼십니까? 어떤가요? 예, 지난 2년 정도 보면 제가 2년 전에 이제 고객들을 만났을 때랑 지금 만났을 때 보면 이제 오픈소스에 대해서 실제로 기술 지원의 이런 필요성이라든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이제는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앞으로도 좀 더 좋아져야 되겠지만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건 확실합니다. 저희 이장표 영어만 쫙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영어 좀 짧아가지고 이거 알기 쉽게 기업 고객한테 오픈소스가 자, 이런 우리 장점을 준다. 뭡니까? 아주 쉽게. 세 가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 공짜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받아서 써볼 수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특정 밴드에 락인이 안 된다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마지막에는 하나의 밴드가 이제 개발을 하지 않다 보니까 글로벌하게 모든 커뮤니티가 참여를 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혁신의 측면에서 그 크기가 훨씬 더 크고 빠르다. 그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좀 보면 여기 오픈 스탠더드하고요. 스탠더드 말도 쓰셨거든요. 이 오픈 스탠더드는 이거는 이제 클라우데라가 주장하는 어떤 터미널로지인지 아니면 뭐 오픈 소스처럼 그냥 제너럴한 용어인지 이거 차이점 뭔지 또 일반적으로 오픈 스탠다드라고 하면 저희 쪽에서 정의내리는 바입니다. 유저들이 많이 쓰고 무엇보다도 고객들한테 가장 성공의 길에 가장 가깝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저는 오픈 스탠다드라고 해요. 그런 이제 컴포넌트들 예를 들면 아파치 스파크나 HBase 카프카 같은 것들 중에 하나가 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롱텀 아키텍처. 예를 들면 이런 프로젝트들 중에 하나가 그냥 기술 지원을 못 받고 사라져 버리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사실 아키텍처를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의 이동성입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제가 클라우데라를 쓰다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경쟁사로 가게 됩니다. 그럼 이 두 플랫폼 간에 기술 지원이 되고 있어야지 이 이동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픈 스탠다드가 되게 중요하다. 두 번째고요. 마지막은 이제 에코 시스템의 호환성인데요. 이게 이제 하드분 플랫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ETL 툴이나 BI 툴 그리고 아랫단의 어플라이언스 아니면 하드웨어 이런 것들이랑 잘 맞물려서 돌아가야 돼요. 결국 이제 오픈 스탠다드를 중심으로 이런 커넥트라든지 인증 같은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 오픈 스탠다드라는 거는 개인들만 오픈소스 막 쓰는 관점이 아니라 기업에서 오픈소스를 뭔가 내 비즈니스에 적용할 때 그럴 때 어떤 기존에 갖고 있던 기업의 어떤 니즈들을 반영시키는 것 같아요. 이게. 니즈들도 반영이 예를 들면 보안 쪽이나 가버넌스 쪽들은 저희가 반영을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오픈 스탠다드는 역시나 이제 유저를 가장 중심으로 저희가 고객들을 중심으로 두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클라우데라의 이제 관점은 오픈 소스라 다 똑같은 오픈 소스가 아니다. 그 중에서도 뭔가 이런 아까 그런 관점들을 체크해봐야 된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픈 소스에 대한 이제 클라우드라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고 하면 고객의 성공이고요. 네. 그걸 위해서 저희가 세 가지의 이제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오픈 소스에서 혁신입니다. 여러 가지 오픈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뀔 거냐 방향성을 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이런 오픈 스탠다드를 지원하고 오픈 스탠다드에 들어있는 이런 그 프로젝트들 HBase나 네. 스파크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고객들한테 그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해서 가장 잘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전달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고객 이런 기업 고객들이 원하는 보안 요구 사항이라든지 뭐 가버넌스 요구 사항 이런 것들을 실제로 오픈 스탠다드, 오픈 소스랑 갭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줄여가고 있는 세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이런 우리는 고객 성공을 진짜 바란다. 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거에 대한 근거를 이제 준비하신 거죠, 그죠? 네, 근거가 보여주겠죠.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지금 액티비티들을 쭉 해오고 있으신지 그걸 이제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가 좀 이게 납득이 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해주십시오. 자, 요 장편은 뭡니까? 뭐냐고 하면 지난 1년 동안에 이제 하둡이랑 하둡 관련 에코시스템에 있어서 커밋, 즉 코드 변경이 얼마만큼 많았었냐를 통계를 낸 거고요. 대부분의 그 변경들이 보면 90%가 넌 코어 프로젝트, 즉 저희가 코어 하둡이라고 하면 HDFS랑 웹리듀스, 얀, 이 세 컴포넌트를 코어 하둡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보다는 실제로 넌 코어 프로젝트에서 훨씬 더 많은 커미트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하둡은 이제 안정된 시스템이고 거기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시스템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변화라든지 새로운 피처들이 이제 추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그래프가 말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좋은 징조를 말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죠? 예. 잘 쓰이고 있고 그렇죠.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에코도 많이 좀 활성화되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이제 보시면요, 이제 실제로 저희 CDH 플랫폼이랑 그 시장이 변해가는 것들은 갭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갭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채워주고 있느냐를 이 표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클라우드라는 이제 클라우드라 랩이라는 시스템을 두고 있어서 실제로 오픈 소스에서 잘 나가는 프로젝트라 판단되는 것들을 저희 랩에다 넣습니다. 넣은 다음에 같이 인큐베이팅을 해요. 오픈 소스 커뮤니티의 이제 개발자들이랑 저희 클라우드라 개발자들이랑 그런 식으로 키워가지고 실제로 이게 고객들한테 고객 성공에 이제 그 혜택을 주고 많이 쓰인다 이런 판단이 섰을 때 CDH의 패키징에 넣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상용 버전을 만드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제일 밑에 그림을 보시면요, 왼쪽에 이제 임팔라라든지 레코드 서비스, 쿠드 같은 것들은 기존에 이제 분석 DB용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변화가 가고 있는 거거든요. B라고 하면 스파크의 빔을 말하고요. 리비, 오릭스, 즉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 좀 더 가깝게 이 플랫폼에 변화가 있다라는 큰 그림을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뭐야? 쿠드가 이게 뭐야? 그 실제 우리나라 말로 뭡니까? 동물 이름입니다. 붙였잖아요, 지금. 네, 동물 이름입니다. 저희 파운더에 따르면 저희 쿠드가 보면 세로로 이렇게 그 줄이가 있어요. 뭐냐고 하면 이게 컬럼너 스토리지라서 그렇다는 농담을 하더라고요. 자, 요건 이제 그동안 어떻게 이제 쭉 해왔는지. 맞습니다.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오픈 스탠다드를 큐레이션하고 지원을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2009년도 이제 CDH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런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추가를 해왔습니다. 보시면 많이 보시던 프로젝트 이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이를 지원을 잘해서 이제 오픈 스탠다드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은 이바지를 했다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클라우드 오픈은 기존 오픈 소스 커뮤니티를 계속 이제 예의주시하시면서 액티브하게 인볼브되면서 거기서 이제 이건 괜찮겠다 기업용으로 하는 것들은 같이 이제 콜라보를 해가지고 그걸 사용 버전 만들면 그러면 그때 그 오픈소스에 참여했던 분들도 뭔가 나중에 그럼 어떤 그런 혜택 같은 걸 얻게 되는 건가요? 몇몇 분들은 저희 회사 들어오시기도 하셨고요. 몇몇 분들은 그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회사도 세우셨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물론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지만 하시다가 뭔가 괜찮은 걸 하면 클라우드에 눈에 띄면 그분한테도 좋은 기회가 생기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려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그걸 잘 몰랐는데 국내 분들도 요즘은 그런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글로벌 커뮤니티에 좀 활동하신 분들이 좀 있나요? 아니면 그런 분들이 좀 증가가 되는 것 같습니까? 실제로 저희 닷컴 기업 국내에서 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주로 컨트리뷰터로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컨트리뷰터로서 참여하신 분들은 꽤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은 얘기네요. 자, 결국 이제 이것이 이제 개개인 사용도 아니라 기업에 적용돼야 되지 않습니까? 적용될 때 어떤 적용될 고려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걸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픈 소스다 보니까 오픈 소스 자체의 소프트웨어 검증이랑 이런
그 엔지니어링 리소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구비함으로써 좀 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고요. 네. 그와 동시에 두 번째로는 기업들이 필요한 새로운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을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직접 참여를 해서 네. 함께 나가는 그런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쪽은 이제 기술 저희 쪽에 QA 과정이고요. 네. 이 그림의 왼쪽에 제일 처음을 보시면 근데 정말 그 네. 오픈 소스일수록 네네. 이 QA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네, 보시면요. 오픈 소스에서 이제 유닛 테스팅이라고 해서 업스트림이라고 합니다. 아파치 단에서 테스트를 하는 것들은 유닛 테스팅까지고요. 네네. 거기서부터 이제 사실 실제로 쓰려면 그 컴포넌트 레벨의 테스트도 필요하고요. 시나리오에 네네. 따라서 네. 그리고 시스템 레벨 즉 여러 가지 에코시스템들을 같이 쓰고 이 하나하나의 에코시스템들이 독립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 간의 보안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대로 검증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네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저희 테스트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네네.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스케일이랑 엔듀어런스 테스트 네. 마친 다음에 이제 프리뷰를 끝내고 GA로 가는 과정.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오픈소스는 이제 왼쪽 하나인데 요건데 이게 아니라 이 네 가지 스텝을 네네. 거쳐가지고 네. 이 실제 이제 상용 버전이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상용 버전이라고 해도 이 CDH 버전 자체는 언제든지 받아서 쓰실 수 있어요. 네네. 네. 자, CDH를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CDH가 뭐예요? 네. 클라우데라 디스트리뷰션 오브 하둡이라고 합니다. 네. 클라우데라가 배포하는 하둡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 돼요. 이 페이지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 여기 왜 인텔이 왜 있습니까, 여기? 잘 아시다시피 그 재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클라우데라가 저희한테 한 8천억 정도를 인텔이 투자를 했습니다. 인텔이 저희한테 깜빡했습니다. 아무튼 투자를 해가지고요. 저희랑 함께 이제 여러 가지 오픈소스 쪽에 하둡 관련된 것들이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그림이 뭐냐고 하면요. 아파치 지라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여러 가지 버그가 있을 때 네. 새로운 기능 요청이 있을 때 이 지라를 통해서 케이스를 발음 잘해야겠다고. 네? 발음을 잘해야겠다고요. 예. 조심하고 있습니다. 조심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통해가지고요. 사실 이런 케이스들을 레졸루션을 하는데요. 네. 뭐냐고 하면 이게 전체 케이스의 약 55%를 클라우데라랑 인텔이 클로즈를 했더라. 그 기간은 보면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네네. 그리고요. 여기 포함된 프로젝트는 전체 18가지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저희가 약 55%의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여기 이제 기여도 그래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오픈소스인데 좋은 게 이런 기여도가 딱 계수가 되잖아요. 그죠? 뭐 누가 뻥칠 수 없는 거고 맞습니다. 이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죠? 누가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전문적으로 쭉 일관되게 해왔는지가 맞습니다.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그림은 또 보시면요. 전체 18개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파란색이 클라우데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나머지 색깔은 그냥 경쟁사로 보시거나 또는 이제 커뮤니티로 보시면 돼요. 클라우데라가 그만큼 골고루 모든 프로젝트에 거쳐서 다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커미터 수가 단지 많은 것보다는 이렇게 골고루 전반적으로 기여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파치 ASF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지금 오픈소스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그게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국 법령 이야기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적은 거고요. 일단 전체 150여 개 정도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직적이라든지 아니면 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단체가 소프트웨어 재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비영리고. 비영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쪽은 ASF 즉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어떤 역할들이 있는지를 쭉 정리를 한 겁니다. 네네. 보시면 이제 기여도랑 X축이 기여도고요, Y축이 프로젝트 영향도입니다. 보시면 컨트리뷰터부터 시작을 해서 커미터, BMC 멤버, BMC 최후로 올라가는데요. 이제 컨트리뷰터 같은 경우에는 국내도 되게 많으세요. 어떤 거냐고 하면 버그 리포팅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코드를 좀 패치해서 올려본다든지 이런 것들 정도의 역할을 다방면으로 하시는 분들을 컨트리뷰터라고 하고요. 커미터는 되게 중요한데요. 이 커미터는 이 컨트리뷰터 분들이 보낸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코드를 건드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픈소스를 본다고 해도 실제로 오픈소스에 대한 변경은 커미터 이상의 사람들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기술 지원을 한다면서 커미터가 없는 회사들은 사실은 약간 어불성설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제 PMC 멤버라든지 PMC 체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PMC 멤버들은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이제 롱텀한 프로젝트의 로드맵을 잡아가는 사람들이고요. PMC 체어는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시는 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클라우드는 그러면 여기 어떻게
구성원들이 이런 쪽에 많이 있나요? 어떤가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미터랑 PMC 멤버를 각각의 프로젝트에 다 확보를 하고 있고요. 네. 이 그 커미터 분들이랑 PMC 멤버분들이 기업들의 요구 사항들이나 고객들의 요구 사항들을 실제로 이제 업스트림 즉 아파치 쪽에 반영을 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미터 PMC 멤버 이런 것도 룰을 지정해 주는 것은 네. ASF 내에서의 어떤 회의라든지 이런 위원회 같은 데서 정하는 건가요? 위원회 및 그 일렉션이라고 해서요. 네네. 선거를 선출을 통해 가지고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 페이지는 이제 클라우데라가 어떤 식으로 패키징을 하느냐에 대한 그림이고요. 보시면 이제 저희가 그 CDH를 패키징할 때 업스트림 즉 아파치 쪽에서 가장 그 안정된 최신 릴리즈를 가지고 옵니다. 네. 근데 그 릴리즈가 사실은 뭐 1년 전에 나온 걸 수도 있고요. 6개월 전에 나온 걸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버그 픽스라든지 피처들이 생겼을 건데요. 네네. 그런 것들을 한 개 가져와 가지고 패키징을 네. 하는 게 저희의 방식이고요. 이 방식은 기존의 레드햇에서 오픈소스 쪽의 패키징 모델을 저희가 그대로 이제 그 가져온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오픈소스 쪽에 네네. 이걸로 뭔가 비즈니스화 하려는 어떤 어프로치에 있어서 네네. 지금 레드햇이나 클라우드랑 유사한 지금 이제 상용 서브스크립션 모델인데 네네. 이런 쪽이 앞으로도 계속 대세로 갈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오픈소스 갖고 뭔가 비즈니스 할 때 앞으로 이런 모델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게 또 있다면 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오픈 소스 모델에서 어떤 게 괜찮다라고 하면 사실 오픈 소스라는 건 저희 회사도 항상 이야기하는 게 네네. 누구나 그 소스를 보고 네네. 누구나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실 각각의 글로벌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의 혁신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네. 오픈소스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쪽에서 특별하게 뭐가 더 좋겠다. 요거는 그게 아니라 네네. 어떤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했을 때 네네. 어떤 기업에 있어서 네네. 어떤 그 비즈니스 네네. 모델을 지금 여기서 이제 돈을 버는 모델이 네네. 이제 서브스크립션 모델이 아무래도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레드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네네. 마찬가지고 네네. 그런 서브스크립션 모델 말고 네. 그건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네. 또 다른 뭐 모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는 사실 기업이 비즈니스 할 때 오픈소스 기반으로 뭐 비즈니스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구축입니다. 구축이요. 예,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컨설팅 쪽이라 컨설팅. 그런 쪽이 아마도 많은 그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오픈소스 쪽에 아까 뭐 컨트리뷰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런 분들이 계속 이런 쪽 하다 보면 네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더 커지면 네. 그런 전문가로서 네. 컨설턴트로서의 기회도 많이 생길 수가 있다고 많은 보시는 기회가 생길 겁니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구축이 되고 나면 또 분석 쪽. 또 역시나 컨설팅이 많이 필요한 아무래도 그런 쪽은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SI라든지 그런 쪽에 인볼브된 분들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죠? 네, 여러 가지 맞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네네.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뭐 무엇보다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브스크립션 모델이기 때문에 매년 그 비용이 청구가 되게 되다 보니까 SI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작업들을 사실 매년마다 네네. 그런 그 비용 구조가 좀 더 개선이 되는 그럴 거라고 저희는 보고 네.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어떤 하드웨어 버전만큼 또 클라우드에라 배포판도 네네. 그 버전이 되고 있네요 지금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5.5까지 나온 겁니까 지금? 아니 현재 5.10까지 나왔습니다. 5.10까지. 네네. 네. 금방 6.0은 바로 안 만드시고 5.1 이렇게 만드시는 이유가 저희가 6.0이라 될 텐데. 하드 메이저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네네. 하드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메이저 버전들이 바뀌기 전까지는 사실은 5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6가 되게 되면 이제 메이저 버전이 같이 바뀌는 네네.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좀 안심하고 쓸 수 있겠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어떤 게 저희가 오픈소스로 하고 어떤 게 오픈소스가 아닌 걸로 한다는 그런 거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말씀을 드렸고요. 네. 보시면 이 빨간 쪽에 들어가 있는 것들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처리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오픈소스로 다 가져가고요. 네. 그 이외에 데이터 관리라든지 운용 쪽은 저희가 이제 클로즈드 소스로 가져가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다음 페이지는 저희 이제 판단 기준이고요. 네. 고객의 성공 그리고 그 데이터 저장 여부 네네. 그거 따라서 저희가 가져가고 있고요. 자 이제 그분 그 Q&A 하기 전에 잠깐 래퍼 해주시고 네. Q&A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바를 이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면요. 첫째는 이제 오픈 소스 활용은 기업에 있어서 아주 많은 그 비즈니스 혜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오픈 소스보다도 오픈 스탠다드 역시도 되게 중요하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저희의 오픈 소스 전략은 고객의 성공에 그 기반을 두고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저희의 그 오픈 소스는 아파치 릴리즈와 동일하며 또 거기에 이제 안정성이라든지 기능성 그리고 예측 가능한 릴리즈 스케줄을 포함을 하고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 좀 더 쉽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 들어가겠고요. 그 이사님은 그 답변 주시면서요. 네. 좋은 질문 하신 분 한 분 네. 이름 좀 적어주세요. 그래서 네, 발표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한테 경품 보내드릴게요. 네.
홍성우님, 클라우드라가 다른 툴보다 나은 장점은 속도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장점이 또 있는지요? 이쪽 속도라고 하는 쪽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 드리기가 쉽지가 않은 게요. 네. 이게 오픈 소스다 보니까 사실은 똑같은 기본 베이스를 기반으로 사실 그 제품 활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측면이나 여러 가지 최저가 측면에서도 좋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테스트를 따로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제품 자체에서 우리가 더 좋다는 말은 조금 틀린 말이 아닐까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자, 박상수님, 저희 회사에서는 빅데이터 관련해서 메발을 사용 중에 있는데 메발에 비해서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쟁사 말을 잘 하지 않아서 쉽지는 않은데요. 일단 메발이랑 클라우데라라고 하면 이제 메발은 메발의 파일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클라우데라는 이제 하둡을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고유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스파크라든지 여러 가지 아파치 프로젝트들이 하둡을 기반으로 그 개발이 되게 되다 보니까 최저가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메발 대비는 저희가 조금 더 빠르게 최저가 진행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박상수님, 미국 최대 금융회사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클라우드를 하둡을 이용해서 금융거래 내역 수십억 건을 분석해서 금융사기 방지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하는데 국내 금융권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요? 국내 금융권은 현재 거의 다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을 지금 변경으로 진행 중이고요. 여러 가지 지금 RFP라든지 RFI 그 페이지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류성민님, 처음 하둡을 시작한다면 임팔라로 시작해야 편하고 쉬운지 궁금합니다. 자, 뭐 꼭 임팔라가 아니라 정말 처음 하둡을 시작한 분들한테 또 코멘트도 팁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처음 하둡을 시작하는 게 하둡이 아시다시피 이제 분산 처리 시스템이다 보니까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으세요, 처음에. 그러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웹사이트에 이제 VM 버추얼 머신을 받아가지고 직접 써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도커 이미지도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임팔라는 사실은 저희가 되게 미는 그 SQL 엔진이긴 해요. 하지만 사실 엔진은 많습니다. 임팔라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물론 시작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뭐 프레스토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하이브나 많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배송님, 클라우드에 포함된 프로젝트들 중에 일부가 버전이 올라가면 바로 반영을 해주시는지요? 요거는 바로 반영은 쉽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딴 게 없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GA 과정들이 되게 길었었거든요. 그 GA까지 가는 과정. 왜냐고 하면 예를 들어 스파크가 1.6에서 2.0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럼 2.0으로 되게 되면 이 스파크만 사실은 안정이 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스파크랑 함께 돌아가는 여러 가지 파일 포맷이라든지 아니면 하이브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전반적으로 사실은 안정성 테스트가 필요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바로 적용보다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사정이 좀 있긴 합니다. 자, 장경영님, 빅데이터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DB 종속성은 어떤지요? SAP 하나 DB 사용 시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요? SAP 쪽이랑은 저희가 그 커넥터를 통해 가지고 인증된 커넥터가 있고요. 그 커넥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SAP에 그 스마트 데이터 액세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아마 제가 접근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식님, 하둡은 빅데이터 처리에 있어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솔루션인데요. 직렬 데이터 처리 시스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데이터가 예상보다 많아질 경우 서버를 새롭게 구축하는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있는지요? 하둡 자체가 이제 사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 병렬 데이터 처리 시스템입니다. 분산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처리량이 많아진 거라 데이터가 많아질 경우에는 사실 스케일을 업 한다고 하거나 스케일 아웃이라고 하잖아요. 하둡에서는 스케일 아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비싼 서버 한 대보다는 좀 싼 서버, 훨씬 싼 서버 대여섯 대가 훨씬 더 낫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노동식님, 상용 하둡 배포 업체들의 글로벌 마켓 및 국내 마켓 시어 현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쪽은 사실 약간 민감한 질문이죠.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그 노동식님한테 나중에 이메일로 나중에 저희 유인사님 이메일 어드레스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 따로 이제 이메일로 물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영덕님, 클라우드라도 서브스크립션 모델이면 기업 입장에서 오픈소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매년 서브스크립션 구매 비용이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리눅스만 봐도 일반 서버 10대면 매년 대략 1,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클라우드라도 사용하면 기업 입장으로 매년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다른 판매 모델도 있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현재는 서브스크립션만 가져가고 있고요. 기존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EDW라든지 RDB 시스템 기반으로 사실 구축을 하셨을 때보다는 TCO 관점에서 보면 아마 더 저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정민님, 제가 하는 연구는 공간 데이터의 활용인데요. 문제는 기상 데이터처럼 좌표값이 아니라 좌표점과 좌표점 사이의 값을 표현하는 식입니다. 가능할까요? 이거는 따로 제가 알아본 다음에 추후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지영님, 오픈소스 하도 공급사들이 많은데 완전한 오픈소스인지 궁금하며 이것이 장점이 될 수 있는지요? 이게 완전한 오픈소스의 정의를 저는 일단 첫 번째 드리고 싶은 게요. 저희 쪽의 코드 자체는 그 아파치랑은 일치합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완전한 오픈소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것이 장점이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뭐냐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로컬 패치들이 일어나게 되면 네네. 사실 버전 관리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 하드비 2.6에서 2.7로 갔는데 그 우리 회사만의 사실은 그 변경된 코드가 있으면 2.7에서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버전 관리 입장에서는 훨씬 더 활용하시는 게 장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보님, 임팔라의 경우 클라우드라 하드비 종속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쿠드도 설치해서 사용하려면 클라우드라 하드비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지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까? 네. 고영동님은 하드비 AI나 머신러닝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있나요? 라고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워낙 뭐 AI 머신러닝 많으니까 일단은 스파크에서 잘 아시는 스파크 ML립이라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릭스라는 그 프레임워크를 발표를 했습니다. 뭐냐고 하면 실제로 머신러닝을 그 모델 자체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 이걸 적용을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적용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이제 그 오릭스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그 한 번 이름을 좀 불러주시죠. 질문하신 분 중에 한 번 이름을. 네, 잠시만요. 네. 아까 제가 답변을 못 드렸던 것들 한정민이라는 한정민님. 네. 네. 자, 한정민님은요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고 스태프 이메일 주소를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사님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이런 기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클라우드에 관련돼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30초 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